근데 그걸 보고서는 프로들이 지면 반발력을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따라서 흉내를 내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혜수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면 반발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장타 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지면의 힘을 받아서 우리의 몸의 힘을 써야지만 훨씬 더 배가 돼가지고 공이 멀리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한 가지 이제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지면 반발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프로들도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프로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프로들 지면 반발력을 사용할 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백스윙 쭉 할 때, 백스윙 탑으로 넘어갈 때 제가 체중 이동이 된다고 했죠. 그때 체중 이동이 될 때 백스윙 탑으로 넘어가면서 체중이 될 때 몸이 눌리면서 체중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에 가면 그 다음에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백스윙 때 빠졌던 이동이 됐던 이 몸이 이때 지면을 밟아주고 힘을 써주는데 어느 방향으로 써주냐면요. 왼쪽 무릎과 골반이 왼발 뒤꿈치로 빠져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릎과 골반이 뒤로 빠져주면서 지면을 밟아주는 것입니다. 그때 지면 반발력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이제 무릎을 보게 되면은요. 백스윙 쭉 가서 다운스윙 할 때 이게 무릎이 이렇게 보면은 왼쪽 무릎과 골반이 뒤로 빠져서 지면을 힘차게 밀어서 왔는데 이쪽 골반 벽에 부딪혔어요. 이때 제 무릎이 어떻게 돼 있죠? 완벽히 펴져 있나요? 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프로들 같은 경우도 프로들은 이제 보통 게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드라이버나 이제 우드, 스푼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채로 7번 아이언인데 이거 가지고 내가 칠 수 있는 거리가 이렇게 딱 쳤을 때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쳤을 때 일반적으로 나가는 거리가 만약에 뭐 한 140밖에 안 나가는데 140이다. 이거 보통 이제 150 정도 나가는데 그러면은 아이언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더 보낼 필요 없지만 우드나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 먹고 더 한 2, 30m 더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거리에 따라서 특히 롱홀 같은 데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늘 보내던 거리보다 더 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깨를 더 축 늘어뜨리고 애초부터 무게를 완전히 더 저중심으로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이제 몸의 힘을 쓰는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아까랑 지금이랑 했을 때 몸을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썼을 때는 거리가 지금 이제 168 거의 이제 170까지 나갔어요. 예를 들면은 처음 했던 거는 140 나갔지만 그거는 이제 좀 잘못 맞아서 140 나간 거고요. 한 150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170까지 갔어요. 20m가 더 나간 거예요. 아이언인데도.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30m 정도가 프로들은 마음먹으면 더 쳐요. 그럴 때 몸의 지면 반발력을 더 강하게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프로들 나오는 증상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여기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에서 착 할 때 양쪽 뒤꿈치가 다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뒤에서 보시면 백스윙 쭉 왔다가 다운스윙 때 탁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보고서는 프로들이 지면 반발력을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따라서 흉내를 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양쪽 뒤꿈치를 다 떨어뜨려서 놓고 공을 친다면 공을 못 맞춰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지면 반발력이라는 거는 양쪽 뒤꿈치가 다 떨어지면은요. 벌써 몸이 공중에 붕 떴기 때문에 내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들은 지탱해서 땅에 힘을 밟아서 튕겨 올라갈 때 공이 맞고요. 맞고 나가면서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양쪽 뒤꿈치가 다 떨어져도 공을 정확히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연습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그런 동작을 보고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프로들, 저희 같은 프로들도 투어 프로들 유명한 선수들이 하는 스윙을 갖다가 다 좋다고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된 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 반발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설명해 드리는 건 땅을 밟는다고 해서 무릎이 펴져서 튀는 게 아니에요. 위로 튀는 게 아니에요. 백스윙 탑에서 백스윙 탑으로 갈 때 체중 이동이 왼쪽으로 되면서 몸이 살짝 더 가라앉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럼 이 가라앉았던 몸이 다운스윙 때 다시 가라앉았던 것만큼 왼쪽 무릎과 뒤꿈치가 왼발 뒤꿈치로 쑥 빠지면서 더 주저앉았던 것이 눌렸던 것이 빠지면서 살짝 다시 원위치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보이는 거고요. 그랬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왼쪽 무릎이 여기서 임팩이 들어가고 다 와서 디뎌지고 임팩이 들어가고 팔로가 됐을 때도 이 무릎은
펴지지 않아요. 무릎 자체는. 그러니까 앞으로 갔던 게 뒤꿈치 쪽으로 왔던 거예요. 그리고 임팩트가 팔로우가 지나가고 팔로우에서 이제 피니시로 넘어가면서 오른쪽이 다 끌려가서 팍 넘어가면서 이제 그때 완벽하게 이제 왼쪽 무릎도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우가 지나서 피니시로 넘어갈 때 무릎이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를 내가 정말 뒤꿈치가 떨어져 다 이렇게 점프하듯이 이게 지면 반발력이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면 반발력, 땅에 힘을 밟아주는 거는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또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뒤에서 처진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상체가 좀 덤벼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만약에 그 힘을 쓰기 위해서 지면 반발력을 사용하고 싶다라면은요.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덤벼지는 분들은요.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프로들 그렇게 뒤꿈치 떨어지듯이 정말 아래에서 위로다가 펴는 식으로다가 일어나는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상체가 덤벼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정상적으로 끌려와서 정상적으로 디뎌져서 맞고 넘어가는 식이 돼요. 상체가 덤벼지는 분들은 일어나는 식으로 해야지만. 하지만 몸이 여기서 뒤에서 틀어져서 이렇게 펴지고 뒤로 상체가 젖혀지는 분들은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공을 못 맞추게 돼 있어요. 아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상체가 뒤로 젖혀지는 분들은요. 더 왼쪽으로 많이 눌려서 왼쪽에 디뎌지게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다운스윙 때 임팩트 들어갈 때까지 임팩트에서 팔로우까지 낮아지는 느낌. 더 이렇게 쑥 낮아져서 눌리는 느낌. 땅을 밟고 튀는 것이 아니라 땅을 그냥 눌러서 밟아주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뒤로 다 넘어졌던 분들은 정상적으로 해서 몸이 일어나지게 돼요. 밟고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펴져서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면 반발력이라고 하는 거는 말은 좋은데 우리가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공 자체를 아예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팔로만 이렇게 툭툭 치면은 대충이라도 공이 나가는데 괜히 이거 하려고 하다가 더 악성으로 탑핑 나고 뒷땅 나와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면 반발력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몸을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